2015년 겨울 어느 날 하얀 눈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긴 종분. 옛날에는 저기 모카 따다가 말린다고선 제 방에다 갖다 널어놓곤 했거든. 아휴, 눈이 쌓인 것만 치고 얼마나 그냥 부들부들했는지 몰라요. 그녀가 떠올린 시절은 1944년 일제 강점기 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 시작되기 전 목화솜처럼 포근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초겨울볕에 잘 말랐네.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일손을 도우며 온정을 나눴던 마을 사람들. 그 안에 밝은 미소의 긍정소녀 종분도 있었죠. 저 웃는 것 좀 봐라. 이쁘게도 웃네. 잘 웃어서 시집도 잘 가겠다, 종분이는. 또래 친구들이 모두 학교에 가 있는 시간. 학교?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연필 대신 빨래방망이를 쥐어야 했던 종부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책 한 권도 품위 있게 읽는 동갑내기 영애가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お前父親の名前は何だ。 칸누. そうしっかり見もしていねえくせに。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난 영애의 가족. 영애의 오빠는 일본군에 의해 학도병으로 징집됐고 센세이. 영애는 여자글로 정신들한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됐죠. 뭐라는 거야? 학교를 다니지 않아 일본말을 몰랐던 종부는 나도 일본 갈 거야. 그럼 상급 학교도 보내주고 집도 준대. 이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을 꿈꾼 영애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구세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종분의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은 남동생 종길이는 남겨두고 종분이만 납치해갔죠. 종분이 끌려온 곳은 만주로 내달리는 기차 안. 일본군은 종분이 또래의 소녀들을 철창 안에 우겨넣습니다. 그때 종분의 눈에 비친 낯익은 얼굴. 영애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당시 일본은 근로정신대로 징집한 여성 중 일부를 강제로 차출해 위안부로 넘겼는데 영애가 그 대상이 됐던 거죠. 영애는 억울한 마음에 항변해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끌려온 곳은 이영만리 만주에 설치된 위안소. 일본군의 완력으로 두 평도 되지 않는 쪽방에 갇힌 소녀들은 어떤 말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야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만 강제로 빼앗긴 내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모두에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이 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부를 것 없이 자라 고고했던 영희에게 그 시간은 죽는 게 무섭니? 죽지 못해 사는 게 더 무섭지.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극의 시작. 그래서 영애는 스스로 이 비극을 끝내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붙잡아 준 건 종분이었습니다. 반짝 반짝 아름답게 빛나던 소녀는 혹시나 영애가 위험한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걱정되면 종부는 벽을 두드려 물었고 먼저 일어나 영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여기서 조선까지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응? 꼭 같이 가자. 그렇게 두 소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고향에 두고 온 모카솜 이불처럼 포근했던 서로의 온기 덕분이었죠. 칸코
한편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소녀들에게 간호복을 입혀 거짓 기록을 남겼고 소녀들을 엄한 데로 데리고 가더니 벼랑간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정분아, 우리 도망가자. 그 틈을 타 영애와 종부는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악몽으로 되살아나는 그때의 기억. 번번이 끔찍한 과거를 꿈으로 되풀이 하는 현재의 종부는 의식처럼 이불 후청을 뜯어빨며 잠시나마 힘든 기억을 지워냅니다. 이처럼 영화 눈길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에는 과거와 다른 이야기가 쓰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소외된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통해 맺는 따스한 연대죠. 현재 시점의 또 다른 주인공은 종분 옆집에 사는 고등학생 은수입니다. 엄마 돈 버는 거랑 내가 지원 못 받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법이 그래, 법이.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얼굴 모른다고요. 부모의 사랑도 나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은수는 돈이궁의 친구들의 사물함을 뒤지고 월세가 밀린 방에 도둑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종부는 그런 은수가 그맘때 자신처럼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것 같아 기회가 될 때마다 도우려 하죠. 여기 그 집 앞으로 온 여기 이름이랑 주소랑 있다. 담당자분이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돌아가셔서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그에 비해 이 사회는 무디고 더딥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는 돕지 않고. 저거 신청은 하셨어요? 이제 와서 저게 다 무슨 소용이 갔어. 가족들은 죄에 불불이 흩어졌는데. 뒤늦게 그런 척을 할 뿐이죠. 간신히 위안소를 탈출해 집으로 돌아가는 두 소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방직 공장 다녀왔다 그래야지. 잘못이 아님에도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얘기. 하지만 영애는 끝내 어머니의 목화솜 이불을 덮지 못한 채 차가운 눈길 위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종부는 걷고 또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볼품없이 망가진 집에는 엄마도 남동생 종길이도 없었고 세상은 그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 말이 많았어. 내 이상한 데 끌려갔다 왔다고 소문이 났어. 부끄러웠어. 어설피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바로 볼 용기가 없어 조금은 외면했던 이야기. 영화는 우리가 그분들께 전해야 할 얘기를 은수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할머니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새끼들이 나쁜 거지. 혼자서 고생했네. 나는 한 번도 혼자인 적 없었다.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선의를 은유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진솔한 연기로 따스하게 담아낸 영화 눈길이었습니다.